안녕하십니까. 은세금의 대표 박윤종 회계사입니다. 오늘 166강은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AI에 따른 회계사 자격 취득과 직업의 존재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10가지 특성을 8가지 특성을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3월까지 우리가 이제 법인세 신고하고 감사 끝나고 이제 감사 보고서 전자공시만 남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면 다 되죠. 근데 회사들이 이제 정말 픽타임 시즌을 거치면 갈등을 많이 하고 이 갈등들이 다 후배들한테도 전해지니까 후배들이 이제 회계사 시험 공부해요 말아요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서로 많이 묻고 그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업계 선배인 제로서 이거를 한번 이 특성이 어떤지를 한번 그 중립적으로 말해 보면서 각자한테 판단을 할수록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 현재 현황은 많은 보도에서 AI 시대가 될수록 없어진 직업군 1순위로 CPA를 들고 있어요. 많은 상층부에. 근데 CPA는 이제 거기서 아마 내 느끼면은 회계 자료를 작성하는 그쪽이야 이미 벌써 회계 차변대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재무제표가 나오니까 거의 A화 돼 있죠.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나가던 80년대 초반 시절에는 회계사 3명 나가면 상대방 기업의 경리 담당 부서의 직원이 한 7, 8명이 있었습니다. 뭐 매출 원장 담당, 그 다음에 뭐 접대비 담당, 뭐 담당해서 계정별로 다 그 장부를 수작업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회계사들한테 물어보니까 회계사 3명 나가도 상대방 격리 직원 1명 내지 2명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명한테 이제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설명 듣고 뭐 듣고 해가지고 회계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자료 제출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가끔가다 자료가 미제출로 회계감사 의견 거절 받는 경우도 막 생기고 있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자료를 잘 작성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적정형을 받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수험생이나 현직 젊은 회계사들의 공통 관심거리가 바로 CPA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CPA의 영어 약자는 Certified Public Accountant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냐 이거. 이 영구적으로 직업 Certified Permanent Accountant가 될 것이냐. 아니면 Certified Perishable Accountant. Perishable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소멸될 이런 뜻이죠. 이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퍼머넌트하게도 존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특성을 한번 보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CPA가 회계사가 AI에서 대체될 정도가 되면은 거의 모든 직업이 AI에서 대체가 돼가지고 인간은 그 AI나 로봇을 그냥 한 5개나 3-4개씩 데리고 댕기면서 보조 기구를 데리고 댕기면서 그냥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어지진 않죠. 이들을 데리고 댕겨야 되니까. 물론 데리고 다니는 또 AI 로봇이 나오면 또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특히 이제 회계 직종 쪽은 대외 공시, 공익 보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AI 기계만 있는 회사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거기에 누군지 한 명이라도 책임질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회계를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회계사 직업이 다른 직업이 다 없어 AI로 대체되면 그때 가서 대체될지는 몰라도 1순위로 대체될 직업이 아닌 것 같다는 제 개인적 견해를 회계사 직업의 특성을 10가지를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제 뽑아봤는데 이거는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할 수 있는 더 아이디어가 많을 텐데 제가 나름대로 40년 동안 회계사를 하면서 알게 된 특성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회계는 경제생활의 공용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 간의 공용어다. 우리가 이제 물론 영어나 중국어나 이런 걸로 이제 전 세계어가 이슬람어나 몇 개어로 이제 많이 분화되고 이 소비적 소규모 민족의 그 고유 언어는 점점 소멸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에도 몇십 개씩 소멸되고 그런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되게 통일하게 또 대화하려면 몇 가지 공용어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의 이 존재가 또 의미 있게 기여를 한 것도 있고 또 많은 언어를 사장시킨 것도 있습니다. 뭐 공과가 항상 모든 것의 성공은 공과과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회계는 기업 간 공용어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적을
한 장에 모아서 서로 소통, 대화, 비교 측정할 수 있다 하는 완전한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 기업 의사소통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사소통 수단이 AI로 그렇게 쉽게 대체될 것이냐. AI도 뭐 대화하겠지만 사람도 대화하는데 AI 대화하는 것보다 사람 대화하는 게 아무리 정교하게 짠다 하더라도 감성과 특성과 여러 가지가 반영된 사람의 대화가 더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계라는 용어는 전 세계 공용어로서 절대 마지막에 없어지겠죠. AI. 자, 기업 내부 모든 자들의 총연합 회계치가 회계다 이거예요. 특정 기업이나 조직에 속한 모든 경영활동자들의 매일매일의 것을 1년 합계한 활동의 전제가 바로 기업의 회계, 투명 회계다 이거죠. 또 여러 부서, 많은 생산품, 또 다양한 인간 특성들이 투입된 이 다양한 인간 특성은 있을 수도 없어요. 하루에도 인간의 마음이 돌변하는 게 얼마나 심합니까? 그게 심하다. 그럼 이제 AI가 이세돌 바둑도 이겼다. 또 체스는 물론 옛날에 이겼다 그러는데 이세돌 바둑도 사실은 360개의 격자에서의 360번을 눌렀을 때의 한 점 한 점에 이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과 비율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AI가 확실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변덕도 심하고 또 변동 타깃이죠. 바둑의 360개 점이나 체스의 20개 정도의 말은 이 고정 타깃이에요. 고정 타깃. 정형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변동 타깃이고 정형화가 불가능해요. 정성화밖에 안 돼요. 네?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걸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습니까? 정성화 받을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이제 좀 다른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각 기업의 특성 차이가 존재한다. 각 기업 간의 회계 기록 방법, 관련 전표 작성 상태, 내부에 연결되는 거래 증빙의 체계성이나 계약서, 외부 증빙 연관 체계 등 다양한 차이가 다 기업마다 다릅니다. 표준화가 안 돼요. 이건 기업마다 다 똑같이 정부의 공산주의적 명령에 의해서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써라! 이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새 회계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유아원 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을 무조건 써라! 이러면 조금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이 에듀파인 같이 유치원 유아원은 이제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유아원 유치원마다 1년에 1억 내지 2억, 5억까지도 들어가니까 이거 쓰세요, 이거 써서 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지만 각 기업한테 다 자율적으로 자기 매출을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해서 하는데 여기다가 하나의 프로그램만으로 특정하게 써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안 된다. 또 기업은 의도적으로 다른 회사들이 쓰는 표준화한 제품 프로그램을 쓰지 않습니다. 다 차이가 나야 자기 특성이 다 반영이 되니까. 그 다음에 각국의 회계 감사 기준이 차이가 존재한다. 국가 간의 회계 기준이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제기준은 IFR에서 국제기준을 채택해서 KR을 붙여서 한국어를 번역했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직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10번, 5번 읽어봐도 이게 뭔 도서인지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미국, US에는 아직 국제기준 따라오지 않았고 각국의 자체 기준이 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각자의 해석과 선택을 어느 정도 특히 IFRS는 기업의 선택에 맡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 기업이나 판단하는 사람의 낙관주의, 중립주의, 보수주의에 따라서 아니면 평가감을 측정하는 어떤 생각 차이, 계산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너무 많은 차이를 AI가 다 수용해서 완전 표준화시킨다. 이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다. 그 다음 투명함과 분식화의 교차. 지금 이제 각 기업의 경영자나 재경 실무자는 주관의 판단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욕망과 탐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임을 해야 되고 성과금을 많이 받아야 되고 주가를 올려야 되고 하는 탐욕의 의도적 행위가 있고 가치관이나 은닉 가능성에 대한 어떤 판단이 달라요. 수단 방법도 정량적이지 않고 정상적 차이가 많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특히 이제 상장사들, 코스닥 상장사들은 이익을 좀 내서 항상 주가를 띄워서 투자자부터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익 플러스 의식이 있고 분식이 있고 또 은행 비상장 기업도 은행 대출을 꼭 받아야 되는 회사들은 이익을 어느 정도 내려고 계속 이 자산을 감액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지 않고 미래를 이연시키는 그런 플러스 이익 처리를 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금 절세가 필요한 납세자들은 절세를 위해서 이익을 줄이는 마이너스 수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의도적 행위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이것이
AI로 어떻게 다 이거를 표준화시켜서 할 수 있는지 이게 어렵죠. 물론 이제 AI가 모든 총계정 원장에 있는 거래를 싹 지금은 이제 회계 감사할 때도 어차피 시간 부족도 있고 또 그래서 내부 통제를 믿기 때문에 샘플에 의한 조사를 많이 하지만 앞으로 이제 AI가 발전하면 그 회계 기록, 그 회사의 1년치 기록을 전량 전수 한번 돌려가지고 그 중에서 이상한 거를 빨간 줄로 표출해서 내라. 그래가지고 쭉 나오는 그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쭉 감사를 하면 감사의 시간은 단축할 수 있는 또 카바리지도 보는 범위도 전체를 보는 실사로 넓힐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은 또 회계사나 누군지 인간이 판단을 해야 되지 AI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자료를 제출해주면 가능하지만 판단하는 문제는 인간이 해야 된다. 왜? 다양한 외부 이해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 다양한 외부 관계자가 또 간단하냐 단순하냐 그게 아니라 대주주, 소액주주, 기관투자가 외국인 투자, 은행거래, 거액투자, 또 납품자, 기타 채권자, 소비자, 임직원 간의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요. 이기적 차이가 무지 발생해서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이해관계자다. 이런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이제 외부감사인데 일본 외부감사. 이해관계자를 대리해서 감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외부감사에 있는 회계사나 회계법인은 이해관계자를 대신해서 감사를 수행한다. 그래서 이 AI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전수검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이 결과치는 공익보호와 이해관계자 충돌에 대한 대립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계한테 책임을 지라는 할 수 없고 해서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러나 AI 기계로 된 어떤 회계법인이 있다. 그거 참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기계가 책임져요? 뭘로 책임집니까? 그냥 기계 자체의 값이 인간이 책임지는 값보다 훨씬 쌀 텐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회계감사의 책임 문제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감사를 하면 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 상해 감독기구가 굉장히 많아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이제 기업한테 있지만 이것을 외부감사인이 감시조사해서 또 이거를 금융이나 금감원, 항공에도 상해 감독기구 감리를 해서 물론 이분들도 이제 AI 보조를 받겠죠. 이해관계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계로만 AI 기계나 로봇으로만 대체될 수가 없다. 여기에 다 사람이 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끼는데 전부 다 요새 회계사들이 기업에도 들어가 있고 회계법인에도 들어가 있고 금감원에도 거의 300명, 400명이나 있고 이런 금융회계, 항공회계도 있고 이 전부 다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걸 그 AI로 다 대체한다고 할 때 조직이 과연 그렇게 판단과 측정과 가치에 대한 것을 두면서 들어갈 수 있겠냐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9번째 회계법인의 업무의 다양성이다. 표준화가 그나마 가능한 외부감사가 제일 표준화가 가능해요. 그냥 이 프로그램의 절차가 있어가지고 전수검사에서 일부 이제 부분적인 판단만 회계사들의 판단으로 이제 대체하면 80-90%는 AI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계감사, 그런 표준화 가능한 회계감사의 외부감사의 비중이 30% 내외예요. 나머지 70%는 회계, 재무, 기업 경영 등 회계 숫자를 변형해서 뭔가를 다시 측정해 본다든가 미래를 본다든가 다른 데 비교해 본다든가 이런 어떤 그 주어진 회계 숫자, AI가 만들 수 있죠. 또 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같은 일이 없어요. 저는 이제 40년 동안 회계 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한 번도 같은 일이 없습니다. 대량 생산 꿈도 못 가요. 두 개의 똑같은 보고서 각 거래처가 다른 거 이것도 없어요. 이 회사 무조건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번 쓴 보고서를 나중에 참고하려고 쭉 놔뒀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참고한 건 없고요. 그냥 이 정도까지 봤어. 이번에 이렇게 봐야 되지. 이렇게 정도 되는 것이지. 그렇게 같은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량생산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세세한 부분마다 회계사들의 손이 가고 판단이 가고 측정이 가야 그 보고서가 읽을 만하고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그것이 AI가 딱 썼다고 해서 되는 게 물론 AI가 한 50%는 쓰겠죠. 거기에 다시 회계사들이 가피를 하고 측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돼야 그것이 정말로 정성적이고 정량적이고 진실한 보고서가 된다. 그런 얘기죠. 또 마지막으로 회계사들의 진출 분야가 다양하다. 현재 매년
합격생 기준으로 한 40% 정도가 이미 타 분야 진출하고 있어요. 일반 대기업, 공기업, 금융회사, 증권, 법률가, 정보, 컨설팅회사, 대차 창업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일반 창업 후 재무 경영 담당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수험생이 보통 한 10,000명 되는 것 같아요. 10,000명.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수험 기간이 한 2년 반 내지 3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을 한 2.5년으로 나누면 실제 같은 연도생의 한 3,000 내지 4,000명이 회계사 시험에 도전을 하고 이 중에서 최종 합격자가 1,000명이에요. 그러면 3대1의 합격으로 되는 어떻게 보면 회계사 시험이 이제 옛날보다 많이 쉬워진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다. 또 진출마다 다양하다. 또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쉽게 AI가 대체할 정도로 우리 일이 계량화, 정량화 되지 않는다. 대단히 정성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정성적인 일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난항에 겪을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사였습니다.